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47화 고루과문입니다. 외로울 고, 들어올 루, 적을 과, 들을 문이 되겠습니다. 이 고는 여기서 혼자서 학문을 닦는 걸 말하니, 고루라고 하면은 혼자 배운 지식이 볼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루는 더럽다는 뜻 외에도 볼품이 없다, 거칠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승을 모시지 않고 주제를 논할 동무도 없이 혼자 이룬 학문은 이 깊이도 볼품도 없습니다. 이 과문은 보고 들은 바가 적다는 말이니 결국 세상에 대한 견문이 얕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루 과문을 번역하면은 혼자서 익힌 배움이 볼품이 없고 세상 견문이 얕다가 되겠습니다. 고루 과문이라는 말은 예기, 학기편에 이미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해당 문장을 읊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 연후 금, 즉 간격 이불성. 일어난 연후에 금하는 것은 막지 못하는 것이고, 시가 연후 학, 즉 금고 이난성. 때가 지난 후의 배움은 부지런히 애써도 이루기 힘든 법이며, 잡시 불손, 즉 괜한 이불수. 제목도 없이 제대로 물려주지 않은 시는 정리되지 않고 어지러워 익히기 힘들며, 독학 이무, 즉 고루 이가문. 혼자 학문을 닦고 친구조차 없다면 배움이 볼품없고 견문은 얕고, 연분, 역기사, 연벽, 폐기학. 놀기만 하는 친구는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르게 하고 놀기만 하는 버릇이 결국 학문을 망치게 되나니, 차, 육자, 교지, 소유, 폐야. 이 6가지가 가르침을 망치는 이유이다. 이 문장에서 이 잡시란 건 제목이 없는 옛날 시를 일컫는 말이며, 이 연벽은 연애를 즐기는 버릇, 즉 놀기 좋아하는 버릇을 뜻합니다. 학문을 익히는 선비라면은 이 고루 과문을 항상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로울 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아들 자와 오이과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 자는 갓 태어난 아이를 그린 자형입니다. 이 각골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를 그리고 있는데, 머리털이 자라고 있고 이 머리가 크고 이 발이 이렇게 작은 발이 그려져 있습니다. 겉문은 아이가 아직 걷지 못하기에 다리가 없이 그려졌으며, 이 형태가 오늘날의 자형이 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이 후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부계 사회로 넘어오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를 뜻하게 됩니다. 또한 귀한 사람이란 뜻도 생겨나 이 경칭으로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성인의 호칭에 붙이기도 합니다. 공자, 맹자가 그러합니다. 또한 자는 자손을 많이 낳는 짐승인 쥐를 대표하는 자형으로 쓰이기도 하고 있으며, 이 탄생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처음을 의미하여 첫 번째 지지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한편 자가 이 남자아이를 주로 뜻하게 되자 갓난아이를 뜻하는 자가 따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아이건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에어살 위가 추가되어 있어서 갓난아기가 이 포대기에 이렇게 놓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건은 이 형태가 또한 이 마늘에 들어앉은 토끼를 그린 것과 비슷하다 해서 달월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자가 뜻하는 바는 아들, 자식, 첫 번째 지지, 남자, 당신, 스성, 열매 등이 되겠습니다. 오이과는 이 덩굴 식물의 열매를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나무목 형태의 이 줄기에 이 둥근 열매들이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이후 겉문에서는 이 줄기에
이렇게 하나의 열매만 그려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과라고 하면은 오이, 참외, 호박 등의 이 줄기식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오이과가 뜻하는 바는 오이, 참외, 모가, 익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이 덩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뜻하는 자형은 이 오이과를 이렇게 두 번 병렬로 그린 이 약할 유자입니다. 이 자형은 줄기에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서 줄기가 약해졌다는 뜻으로 발전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이 약할유로 더 많이 불리웁니다. 이 유가 뜻하는 의미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다 또는 이 줄기가 약하다가 되겠습니다. 외로울 고는 열매가 하나 이렇게 매달린 것을 그린 이 오이과와 이 아들자의 합으로서 외롭게 혼자인 사람을 뜻하는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는 홀로 있는 상태를 의미하여 다양한 의미가 파생되었는데요. 이 고가 뜻하는 바는 외롭다, 떨어지다, 고아가 되다, 돌보다, 버리다, 배반하다, 고루하다, 어리석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더러울 루입니다. 이 자는 좌부방, 그리고 이렇게 남녘병, 그리고 이 스물 은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원래는 이 좌부방과 이 더러울 루의 합자입니다. 그리고 이 더러울 루는 아궁이를 그린 이 남녘병에서 기원한 자형이고요. 이 좌부방은 이 언덕부를 변해 간결하게 배치한 것입니다. 언덕부는 처음에는 경사지, 거주지를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언덕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언덕부는 거주지라는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언덕부는 그 의미가 언덕, 산, 높다, 많다, 살찌다 등 높으면서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녘병은 처음에는 이 토굴이나 아궁이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토굴을 그린 자형으로는 이 안내자가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각골에서 이 안내자와 이 남녘병의 이 형태는 동일합니다. 안내자의 각골자는 이 토굴 내부를 입구에서 바라본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석기시대 거주지는 토굴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건물로 와서 이 안내자는 이 진면자로 이 외형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궁이를 그린 이 남녘병은 점차 이 자형이 아궁이를 다 함께 그리게 되면서 이 아궁이 위에 이 평평한 이 받침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남녘병은 이 불을 피우는 아궁이를 그렸기 때문에 이 묘막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묘막은 이 어두운 산속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이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반짝이라는 뜻도 있고 또 이 병은 이 화의 기운을 품고 있다 해서 이 화를 뜻하는 이 세 번째 첨간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 뜨겁다, 밝게 빛나다는 의미 때문에 이 남녘을 의미하는 자형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이 뜻하는 바는 이 불, 밝다, 빛나다, 이 묘막, 남녘, 셋째 첨간 등이 되겠습니다. 더러울 루는 이 아궁이를 뜻하는 이 남녘병과 이 상자방의 합자로서 이 시커먼 이 아궁이를 뜻하는 자형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지저분하다, 더럽다가 되겠습니다. 이 자형은 사실은 잘 사용되지는 않으며 대신 이 변에 이 언덕부가 들어간 더러울 루가 이 더러울 루 대신에 요즘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언덕부가 추가되었으므로 어떤 더러운 더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럽다는 의미는 못생기고 볼품없다는 뜻으로까지 발전되어 다양한 의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더러울 루가 뜻하는 바는 더럽다, 천하다, 못생기다, 신분이 낮다, 볼품없다, 왜소하다, 궁벽하다, 협소하다, 거칠다 등입니다. 오늘 이 자형은 사실은 이 구성자인 이 상자방 대신에 이 니은자 모양의 이 스물은이 들어간 형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자형을 분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입니다.
이 스물은의 이 간자체인 이 니은은 이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숨었다고 이렇게 해석이 된 것입니다. 스물은이 구성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들어올 루는 이 숨기다는 뜻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는 적을과입니다. 이 자는 진면, 머리혈, 칼도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이 근무는 이 진면자와 머리혈의 이 합자였습니다. 먼저 이 진면자는 여러 번 설명이 있었던 자양입니다. 이 자는 집을 의미하고 특히 지붕이 제대로 갖춰진 큰 집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면자가 들어간 자양은 관청, 궁궐, 사당과 같이 지붕이 큰 집을 나타내는 이 자양의 구성자로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리혈은 사람의 이 머리 부분을 강조한 이 상형문자입니다. 각골자는 이 머리카락, 눈 등으로 구성된 머리를 크고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소전자형은 이 코를 뜻하는 이 스스로 자와 이 다리가 달린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머리혈이 뜻하는 바는 머리, 얼굴, 목 등이 되겠습니다. 적을과의 원래 의미는 이 궁궐에 모신 임금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이 건문을 보면은 이 큰 집 안에 이 머리혈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후 이 자형은 홀로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다양한 의미들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라고 하면은 혼자, 외롭다, 드물다, 없다, 적다, 작다, 호라비, 과부, 고루한 사람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형이 적다, 없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이 소전에서는 이 머리혈의 이 다리 부분이 이 칼도자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적을과는 원래 또한 이 궁궐에 계신 이 왕을 의미한 자형이었기 때문에 신하가 자신의 왕을 겸칭하거나 왕이 자기 자신을 낮춰 부를 때도 사용하는 자가 이 적을과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들을 문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문문자와 귀이자의 합자입니다. 문문자는 집안으로 들어오는 이 대문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자는 점차 대문 말고도 혈족 또는 문벌에 들어가는 문 또는 새로운 차원, 해결책 등의 다양한 의미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문이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문, 문안, 집안, 이 문벌, 동문, 방법, 방도 등이 되겠습니다. 귀는 이 귀자는 귀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입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적극적 수단이라면은 귀는 다른 이의 의견을 듣는 피동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귀자는 수동적 어조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고문에서 이 귀자가 들어가면은 뭐뭐 할 뿐, 뭐뭐 할 따름과 같은 어조사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귀는 속뜻으로 출생의 의미도 있는데요. 이는 태아가 어미 배에서 나올 때 가장 큰 머리의 양쪽 귀가 빠져야 이 출산이 성공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빠진 날은 태어난 날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대 전쟁에서 전과를 매길 목적으로 이 왼쪽 귀를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귀자가 뜻하는 바는 귀, 귀로 듣다, 태어나다, 상나다 등이 되겠습니다. 들을 무는 듣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자형인데요. 각골자를 보면 이 하풍흠자와 이 귀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풍흠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사람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 손을 이렇게 쳐들고 있어서 크게 소리치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따라서 이 자형은 이 소리를 치고 귀를 세워 듣는다는 소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멀리 있는 사람과의 가장 원시적인 소통 방법이기도 한데요. 이후 이 들을 무는 혼인하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고대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은 패벽함을 등에 지고 신부를 데리러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신부는 아침부터 신랑이 오기를 학수고대하였는데 이 자형은 집 입구에서 신랑이 언제 오나 귀 기울이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문자형은 이 머리를 이렇게 치장한 신부와 이 귀자가 함께 있습니다. 혹은 이 자형 아래 이 여인녀를 추가하여 이 기다리는 사람이 이 여성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설문에서는 이 자형은 간단하게 이 귀자와 이 어두울 혼자의 합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는 신랑이 해질녘이 다 되었어야 신부집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할 혼의 이 구동자로 이 어두울 혼이 들어가 있는 가닥도 이런 연유입니다. 소전에서는 귀 기울이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고 이 문 앞에서 귀를 기울여 손님을 기다린다는 표현으로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고 있고, 이 형태가 오늘날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오늘날 뜻하는 바는 듣다, 들리다, 방문하다, 소식을 전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고루과문, 즉 혼자 익힌 배움이 볼품없고 세상에 대한 견문은 얕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루과문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혼자 끙끙대며 이해하려 하지 말고 세상 모든 일을 서성삼아 묻고 넓은 세상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울 것을 말하는 사자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려 든다면 나만 옳다는 아집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논어 이 공야장 편에 보면은 이 불치하문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 문장은 이러합니다. 자공 문왈,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 하이 위지 문야, 공문자께서는 어떻게 문이라 칭하시나이까? 자왈 공자가로되 민이 호학 불치하문 시 위지문야, 총명하여 이 배움을 좋아했고 아랫 사람에게 이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이 문이라 칭한 까닭이다. 즉 이 공자같이 위대한 성인도 이 아랫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으면 묻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배우면 위아래가 없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